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검수완박법 추진에 대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검사 이름과 연락처 공개, 수사검사 기피 신청, 피의자의 검찰 증거 열람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이다가 저급한 비꼬기 발언을 해대는 발언인데요. 참 대한민국 정치 수준 알만하지요? 아주까리 기름 먹으면 깐죽대는 거였군요. 몰랐는데 그렇다면 카놀라유, 포도씨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정청래가 입 털어보던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6일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희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두고 무지성 수준의 발언으로 한동훈 장관을 급당황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직접 보고 가실게요. 그리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저는 삼성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관련된 것을 하셨다. 결과적으로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11월 지난해였습니다. 그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 6일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영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음주 측정기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술에 취해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다라며 그런 음주 정치를 마치 대단한 의정 활동인 마냥 으스대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조직 문화에 저도 모르게 젖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청래 의원님의 아주까리 드립과 고민정 의원님의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라는 대정부 질문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라며 이분들은 분명 술에 취한 채 본회의장에 입장하신 게 틀림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걸겠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음주 측정기 설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의 딸내미 조미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미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전여전이네? 아빠도 부끄럽지 않고 딸도 떳떳 그냥 국민이 부끄러워하자라고 비꼬며 참 이러니 민주당이 폭망했지. 조국이 정권 넘겨준 1등 공신. 우리나라 사법부가 죄도 없는데 징역 살리나? 참 부모 잘 만나서 인성이라고 법원 판결에도 떳떳하다는 조민을 힐난했는데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역시 6일 조국이 딸내미 조민 인터뷰를 두고 내가 억울할까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내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 조국이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유라 씨는 내가 억울할까라며 불공정은 득이 아직 의사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타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이재명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수행비서가 7일 국내로 압송됩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A씨는 오는 7일 새벽 비행기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A씨는 귀국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A씨는 2010년쯤 김성태 전 회장과 동업자들이 쌍방울을 인수할 때 지주회사로 내세운 법인의 김성태 전 회장 투자지분 40% 명의의 수택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A씨는 김성태 전 회장 등 해외로 도피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항공권 예매 등을 지시하기도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당시 함께 출국했습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해외에서 머물며 비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바퉁타니의 골프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없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김성태 전 회장 등의 국내 압송이 확정된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의 숙소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물건을 챙겨 캄보디아로 도망가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A씨가 체포될 당시 그는 차명 개통된 휴대전화 여러 대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중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김성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모두 조사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추악한 민낯이 또 하나 드러났는데요. 앞서 지난 방송에서 국내에 설치된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의 중국 체제 선전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 정부는 의혹을 일부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문재인 좌익 정권 말기에 중국 정부가 체제 선전 등을 이유로 공자학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련 동향을 최소 4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호남의 한 대학은 교내 공자학원 강사와 수강생, 중국 유학생 대표가 단체로 중국 열병식을 시청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반기를 들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사상을 이해했다는 홍보글도 게시됐습니다. 이듬해 충청 지역의 한 대학이 주최한 중국어 시 암송대회에선 1936년 마오쩌둥이 지은 공산주의 찬양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2년 문재인 좌익 정권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공자학원 관련 동향을
4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MBN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로 이루어졌는데 21년 5월에는 공자학원 교재에 공산당 치하의 중국 사회 미화 등이 들어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지난해 2월 임기 말에는 중국이 공자학원 운영권을 비영리기구에 넘겼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다. 공자학원이 우리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자학원 제재 등 일본 동향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국몽을 꿈꾸던 재앙이가 재앙이 짓을 한 겁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